네, 투자가 어렵고 재미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또 강세장에서는 좀 즐겨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페셜리스트 이진우 소장이 모셨는데요. 중동 긴장부터 해서 또 매크로 챙겨야 될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후의 흐름들도 궁금하기 때문에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긴 양말 신고 오셨네요. 네, 오늘 긴 양말 신고 왔는데 아니 일주일 사이에 뭐 이렇게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이 엄청나게 그죠. 우리뿐만 아니라 그죠. 예. 미국도 그렇고 갑자기 얼마 전까지 뭐 조정 장세 뭐 추세 하락했던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네. 예. 일단은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으로 긴장감이 있다가 그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해소되면서 주가가 또 이제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 부분은 또 다시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진 않겠죠? 그게 좀 예, 불안하다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나토 그 회의 간다고 이제 백악관 나서면서 네. 기자들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을 날렸지 않습니까? F 폭탄. 그러니까 아니,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은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트럼프 대통령의 저 이제 완전하고도 뭐 그거 한 휴전 합의에 이르렀다는 저 선언이 저기 올라왔던 저게 저는 좀 뭐랄까 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느낌. 진짜 이게 완전한 합의가 저 이란 이스라엘 간에 완전한 합의가 된 채로 나왔는가 하는 건데 저렇게 뭐 타임라인을 제시했습니다만 이란이 먼저 한 12시간 그거 휴전하고 뭐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24시간 후에는 했습니다. 저 CNBC 기사도 이렇게 그거 했습니다만 인용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거 그냥 빅쇼였나? 큰 쇼였나? 하는 거 하고 마지막 저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협상을 중재는 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프레절한 시스파이어 아주 좀 취약한 언제든지 깨질 듯한 그런 어떤 휴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거는 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 보시다시피 저 문장 중에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뭐 이제 휴전이 되면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도 한번 보시면은 그러고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텔아비브에도 막 미사일이 날라오고 이란에도 또 한 번 그거 하고 했는데 참 저 아주 짜증 섞인 저 표정으로 저기 위에 보시다시피 트럼프 drops F-bomb입니다. 그러니 중간에 도대체 뭐 우리로 하는 쟤네들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이제 쌍욕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F폭탄이라는 게 F를 약간 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What they are doing 뭐 이런 식이었죠. 예, 그런 식으로 됐으니 이제 뭐 그 정도 됐으면은 이란 이스라엘도 여기에도 사실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는 보면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벙커버스트 떨어뜨린 거 맞나? 아니, 그럼 네타냐후죠. 네타냐후가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제 트럼프를 이제 설득해가지고죠. 설득해가지고 이번에 핵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죠? 진짜? 이렇게 간 거잖아요. 이란. 근데 이제 지금은 트럼프가 이제 거기도 좀 브레이크를 거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걸로 최근에 이제 자꾸 세게 나갔다가 이제 좀 약한 모습,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저는 오히려 이런 페이크가 좀 우려돼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어나고 2주일 동안 시간 주겠다. 그래놓고서는 가서 폭탄 때려버렸잖아요. 그게 페이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뭐 지금은 알겠어 하고 나서 또 이란이 뭐 어디다가 또 하진 않을까 도발을 그죠?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클리어하게 종료됐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완전한 의심의 끈을 놓을 수는 없고 또 저쪽에는 그러한 개인적인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게 이슬람권이다 보니까 또 뭐 꼭 하메네이나 이란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과는 다르게 무관하게 또 이렇게 극단적인 또 집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잡음은 계속 나오리라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예측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세상이 망하고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더라. 오히려 그죠? 단기 충격이 살 기회를 줬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충격은 덜한 거고요.
미국 시장은 근데 이렇게 또 우리는 뭐 올라갈 만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죠? 미국 시장도 조정을 꽤 받았는데 미국이 다시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이 최근에 글쎄 말입니다. 저기도 네, S&P 지수 지금 나와 있는데 나와 그죠? 거의 있죠. 뭐 네. 전고점 역사적 최고치 거의 다시 올라왔어요. 저 V자 반등을 사실은 예측한 사람은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랬죠. 네. 그리고 저 사실 뭐 4월 7일, 4월 9일 그 무렵에 이제 바닥을 찍고 다들 돌았습니다만 네. 그 전에 저 꼭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한 2022년 그 10월 무렵부터 해서 연준이 그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아주 금리 인상 쪽에서 딱 한번 피벗하면서 네. 그때부터 한 2년 몇 개월 정도 저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미국 예외주의. 전 세계 자금이 다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가 어떤 기술적인 또 과매수 부담도 느끼던 차에 조정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흘금흘금 흘러내리다가 처음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주식도 가고 미국 국채도 뭐 나쁘지 않고 달러도 강해졌다가 그게 이제 조정을 받던 차에 관세 때문에 쿵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 탄력적인 저 반등 저걸 보면은 뭐 제일 크게는 저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돈은 많다 하는 그 생각이고요. 그렇죠? 또 실제 네.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예. 유럽 쪽은 계속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계속해서 파월을 공격하다시피 22바 뭐 8번, 10번 가까이 했고 유로존 지역이 아닌 뭐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 날 동시에 그냥 뭐 세 군데가 다 금리 인하하죠. 그런 상황이고 또 그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내년에 중간선거는 여느 때보다 더 중요한 중간선거인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렇다 볼 것 같으면은 뭐 세게 나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갖다가 시장을 망가뜨리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믿음도 있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딱 저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금년 들어서 한 3, 4월 동안에 저 급락장 가운데 이평선 보시면은 미국인들 좋아하는 50일, 100일, 200일선으로 껐습니다만 역배열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배열까지 갔던 게 이게 급하게 돌면서 네. 지금은 딱 뭐냐 하면은 다시 50일선이 저 모여있는 100일선, 200일선 위로 갈 수 있는 정배열로 전환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또 다르게 볼 것 같으면은 바로 왼쪽에 있는 전고점, 역사적 고점 거기서 이중천정 더블탑으로 그치지 않고 더 가느냐에 따라서 저기 정배열로 가든지 하겠죠. 근데 한번 혹시나 싶어서 타임존도 한번 꺼봤습니다. 타임존도 꺼봤더니만 네. 4월 7일, 9일 그 무렵에 시장이 돌았을 때부터 해서 이렇게 언제가 좀 변곡이 될 수 있는가를 지금 봤더니 지금 데일리 캔들이 한 2개 들어갈 공간이 밖에 없어요. 즉 2, 3일 후에는 지금 지수 레벨 자체도 S&P 500이 역사적 고점 부분에 맞물리면서 조금 심리적으로나 한 번 또 변곡이 올 수 있는 레벨인데 그때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기서 더 가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불장에 확실히 기름을 더 끼얹는다. 아니면 저기서 막힌다면은 조금 그동안에 급하게 왔던 거에 대한 또 조정은 뭐 어느 정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환 네. 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달러는 뭐 확연하게 달러 인덱스 보면 100을 못 넘고 이제 약한 국면이고요. 엔화도 긴장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뭐 엔화 얘기도 시작. 오히려 이제 원화의 변동성이 조금 커진 모양새 같아요. 네. 예. 예. 뭐 금년 들어서 네. 살펴보든 아니면 이른바 4월 2일 날 해방의 날, 네. 그 이제 상호관세 부과했던 날 이후로 볼 것 같으면은 증시에서는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세계 1등, 2등 먹고 있고 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환율도 보면은 거의 우리 원화가 절상률이 제일 높다고 할 수 있죠. 뭐 러시아 루블 정도를 제외하면. 예.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뭐 고점 찍었던 게 1차 동학 전쟁이라고 동학 운동이라고 하시죠. 네. 그게 우리가 2021년 6월 25일 날 찍었단 말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네 그러고 보니까 딱 4년 전에 우리가 그때 고점 찍고 그런 날짜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뭐 맨날 들여다보니까 맨날 들여다보고 맨날 자료하다 보니까 네. 언제가 고점이었지 하니까 네. 6월 25일이었고 오늘 또 6월 25일 딱 예. 4년이네요. 4년 됐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또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 아직도 멀었습니다. 음.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 보시면 굉장히 간당간당하죠. 간당간당하고 차티스트 입장에서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저것도 월간 차트입니다. 예. 월간 차트인데 일단 구름도 뚫고 왔죠. 그다음에 초록색 후행 스팬 보시죠. 후행 스팬이 이미 종가를 뒤로 26개 뒤로 당겨놓은 게 후행 스팬인데 저기 지금 가격도 뚫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저기 MACD 오실레이터가 보입니다만 저게 다시 마이너스 폭이 깊어지고 있죠. RSI 아직 과매도 국면 아니죠. 이미 기술적으로는 이미 약세장 진입했다라고 선언할 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뭐 눈으로만 보시더라도 저점끼리 연결한 장기 추세선까지도 위협하는구나 싶으니 여기서 한 98, 97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요거 무너지면은 굉장히 또 추가적인 달러 약세 압력이 이제 가중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급하게 또 그동안 내려왔던 거에 대한 조정 거친 다음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전문가 집단에서 미국은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세를 원해라고 뭐 그렇게들 얘기합니다만 예. 저는 그 부분에 100%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미국이 진짜 진정 원하는 거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어떤 경제 주체도 달러를 함부로 내다 팔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달러 없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곧 올 거야. 이걸 갖다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 겁을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스트롱 달러고 또 약간의 어떤 달러 패권에 아니면 좀 흔들흔들거리는 달러 패권을 강화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미국채 수요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 끄집어내야 되는 측면에서 자꾸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만들고 뭐 SLR 규제도 완화하겠다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러원도 딱 보시면 시각적으로 보세요. 저기 저점끼리 선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 선이 깨지느냐 지금 1360 정도 요 레벨이 깨지느냐 요게 중요한데 지금 뭐 여기서 쉽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깨지고 나면 1360하고 50이 깨지면은 뭐 한 1300이나 1280까지도 쑥, 그 다음 저 이평선이 받치고 있는 레벨까지는 각오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또 급하게 우리 또 한 1480원대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거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율하고 주식 지수하고의 그 역의 상관관계는 다시 요새 좀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도 계속 체크하시면서 뭐 주식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의 지수 흐름들 전망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불과 뭐 2,600에서 2,700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네. 근데 2,800, 2,900 가볍게 뚫었고, 그죠? 3,100까지 와서 지금 기대치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 흐름들인데요. 네. 예.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대응하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여 박사님도 시장 보신지 또 방송하신지 벌써 뭐 조금 됐죠, 조금. 조금 됐죠. 네, 조금 됐습니다. 아직 뭐 청년이니까 그 조금 된 경험으로 보더라도 네. 이번 장은 좀 굉장히 예외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요. 예. 이 속도가. 음. 근데 속도도 그거지만 자꾸 그렇다고 해서 2020년, 21년 그 장을 갖다가 자꾸 비교하기에는 또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차이는 그때 팬데믹과 함께 정말 세상이 망가지는 것 같은 충격에서 올라온 거고 그렇죠. 네, 그때는 오로지 뭐 유동성으로밖에는 그렇죠.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그냥 우리 개인들이 그냥 막 다 샀잖아요. 지금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온다는 게 다르고 개인들도 대응 잘하잖아요. 마냥 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느 정도 땡겨서는 또 챙기고 하면서 갑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는 뭐다? 지금 이제 저렇게 미국처럼 한번 50일, 100일, 200일로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 지금 저럴만 했습니다. 이 장이 나오니까 이평선들이 확연하게 이제 정별로 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그래도 숨고르기는 한번 하고 갈 만하다. 저 이격이 너무 크잖아요. 5일선하고 그 밑에 있는 선들이. 저걸 갖다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뭐 고점 봤다 차원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각오하면서 가야 되겠죠. 여기서 돈 풀릴 거 미리 다
예상하고 있었고 아니면 이래저래 위축되어 있어서 이렇게 쟁여놨던 현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리도 미국 예외주의의 어느 정도 한계 그래서 이제는 비미국 특히 이머징 쪽으로도 가보자 하는 거고 그리고 역대 어느 정부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수도 여기서 뭐 대충 우리가 전에 봤던 3,300이나 3,500도 아닌 5,000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그리고 다들 기대하는 상법 개정도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충분히 그거 합니다만 저기서 네. 딱 한눈에 보이는 거는 이 그동안의 단기 과매수 부담을 조금 줄이고는 가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할 수 있는 지금의 자리를 앞차트 한번 보죠. 지금의 자리를 네, 고점으로 잡고 소위 있을 수 있는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냐 저걸 네. 끌어놓으셨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차트를 보면서는 네네. 조금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예.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안 되네요. 저때 금융위기 때 저점, 네. 저 한 왼쪽에서 시작해서 한 5분의 1 지점, 그리고 저 코로나 때 저점, 네. 저걸 갖다 이렇게 쭉 그어보시고, 네. 그러면 추세선이죠. 상승 추세선인데, 그것과 이렇게 평행되게끔 위쪽으로. 다음에는 꼭 좀 선 좀 그어주십시오. 네,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코로나 때, 금융위기 되기 전에 고점에서 시작해서 선을 쭉 그으면은 우상향 채널이 나옵니다. 네, 네. 그 선이 꺼져 있으면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다가 2021년 그 무렵에는 너무 오버슈팅 했다가 금방 꺾였는데 그 선의 상단을 지금 물고 올라섰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단순히 과열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대한민국 증시의 체질과 체력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뉴 패러다임의 도래인가를 갖다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이 급하게 단기적으로 4월, 6월 들어서 올라왔던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네. 정리가 끝난 다음에는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호응 그리고 외국 자본들의 유입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이번에는 두 번째 돌파한 거는 지난번과 달리 좀 새로운 이렇게 만들어진 채널에 그만큼을 더 이렇게 얹어야 길게 될지. 내다볼 그렇죠. 수 있는 네. 그 시장으로 변모할 수 네.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보는 좋은 시점 좋은 같아요. 말씀입니다. 장기 차트를 네. 보고 보고 이제 그 상하단으로 제약을 볼 것이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려서 선을 다시 그려야 될 것이냐 네, 그런 지금 그렇습니다. 지점에 와 있다는 그 거니까요. 지점에 와 네,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사실 그렇다고 시장을 비관적으로 본 건 아니고요. 네. 뭐 마냥 낙관할 거냐 우리가 그죠? 그렇죠. 혹은 패러다임의 변화냐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네. 단순히 기대만 그치다가 이번에도 실질적인 네. 어떤 결과물이 없느냐 그 부분은 확인하며 가야 됩니다. 시간이 다 네. 됐네요. 네. 내일 스페셜리스트 예고합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 단어 자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너무 이제 사실 한국보다 주목할 게 미국이에요. 그죠?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변화들 또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통화 관련된 얘기 내일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이랑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알아볼 거고요. 네. 저희가 MTN 투자학교 개국 기념으로 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유튜브 라이브 합니다. 코스피 뭐 4천, 5천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핵심은 이제 AI입니다. AI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AI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 AI에 투자하는 곳,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유튜브 라이브 많이 접속해 주십시오. 예.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진우 소장님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